예, 보수의 종말 괴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답답한 속을 깊이 있고 치열한 평론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신인규의 핫스팟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고 있는데요. 비상계엄 1979년 11.6 사태 이후에 45년 만에 벌어진 초유의 사태가 연말 전국을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전국 운용 능력을 상실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에 직면했고요. 국민적 분노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한 번 올라간 혈압이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요. 저도 지금 목이 많이 쉴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왔는데요. 이럴 때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우리 정치 현안을 본질을 꿰뚫는 인사이트로 풀어주시는 이 시대의 현인 김종대 의원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이거 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는 잠을 안 자도 정신이 예. 더 또렷해지는 예. 아주 그 일상이 완전히 사라진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죠. 예. 그리고 오늘 더 강력한 폭격으로 준비돼서 돌아오신 분이십니다. 매주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김지호 검찰 폭격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김지호입니다. 뭐 저희가 박수를 치면서 웃으면서 시작은 했지만은 우리 김지호 대변인 마음은 좀 어떠십니까? 아직 대한민국의 내란, 국가 사변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란을 꾀했던 수계 그리고 그 동조자들이 그 직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 매우 지금 2차, 3차 또다시 친위 쿠데타 군사 반란이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보다 지금이 더 위험성이 높아졌다. 왜냐하면 이제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내란 수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좀 겸허하고 강단 있게 온 국민이 정말 이 상황을 똑똑히 지켜봐야 된다. 감시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좀 짧고 굵게 그래도 네. 계엄에 관한 전반적인 그렇죠. 건 좀 짚어보고요. 오늘 상황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네. 방금 이제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까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서 오늘은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네.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을 했는데 지난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10시 23분이었는데요. 우리 의원님은 미리 좀 예상을 좀 그 낌새를 좀 느낌을 좀 채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이거 예상할 예. 수 있었다면은 뭐 민주당 일각에서는 예상했던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지난 1년간 방송에서 제일 많이 얘기한 게 김용현은 정말 위험한 자다. 이건 정말 수십 번을 얘기했는데 제가 어떤 특정 공적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건 오직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인수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완전히 초법적인 권력을 행사해 왔고 국방장관으로 왔을 때는 이거는 진짜 위험한 인물이 국방장관으로 왔다. 이렇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공격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항상 우려가 있었고 예. 경고는 잊어버릴 만하면 계속 경고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어떤 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는 있었지만 예. 이런 양상일 줄이야 생각지도 못했던 거. 아니 그러면 그 경호처장을 하다가 이 김용현이라는 이 지금 반란 거의 이분도 거의 준수계급인데 이 충암고 인맥이라고 우리가 늘 비판을 했고 경호처장 할 때도 업무가 굉장히 거칠었거든요. 막 이틀 막 해가지고 막 국회의원도 끄집어내고 이거를- 이랬는데 이런 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보낼 그러니까 때부터 좀 예견됐던 거 아니냐 이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인수위 경호처장 시절에도 군, 경 인사를 전부 아주 말단지까지 좌지우지했던 거예요. 모든 인사를. 그러니까 군과 관련된 장성 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찰 인사까지 좌지우지해서 완벽하게 경호처장이 군을 장악했고 사실상 뭐 국방부 장관이나 안보실장이
김용현의 바지 사장이었다. 그렇게 2년 반이 지나가니까 그 인사가 군도 1년에 2번 정도 인사를 하나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예. 뭐 급한 전화가 와서 두 번 처리를 정도 했는데. 인사하나요? 원래 이제 공무원은 두 저기 번 4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인데 이게 두 번 정기 인사를 하죠. 인사가 그러면 5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취약점인 거예요. 정말 군 인사, 경찰 인사, 그러니까 왜 군하고 경찰이 특수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조직 상명하복 순종적이에요. 검찰만큼 그렇죠. 순종적이에요. 근데 군 인사를 특정인이 5번 정도 했다? 그럼 완벽하게 장악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정말 저는 김종대 의원님이 김용현 위험하다 그걸 어디서 실감했냐면 보통은 그러면 경호처장에 만족하거나 참모로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담하게 본인이 국방부 장관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었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계엄 사태를 예. 이해하는 데는 김용현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제 그동안의 군 생활이나 공직 생활을 하는 스타일을 보면 명확히 두드러지는 게 상관을 거의 신으로 받듭니다. 거의 신이에요. 간신이네요. 간신. 예. 그리고 권력에 대해서 엄청난 판타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이면 다 되는 거예요. 힘이 곧 정의예요. 야. 그런데 이번에도 이 사람은 이 쿠데타가 성공했다고 보는 거, 자기는 예상을 한 게 대통령의 권력을 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현 관점에서. 그렇죠. 이론상은 그렇죠. 예컨대 우리가 북한에서 내가 호위 총국 사령관이다. 그런데 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있다. 예.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받고 실세인 호위 총국 사령관이 내가 하는데 실패할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없거든.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한 숭배와 어떤 그 권력에 대한 환타지는 판타지. 조금 특출난 데가 있어. 이게 계엄을 결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뒷배경이에요. 그리고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시적인 변수는 있을지언정. 예. 그러니까 우선 정부와 군의 내부 변수는 없었던 거예요. 뭐 바깥에 민주당이다, 뭐 시민사회다, 뭐 이런 데서의 이걸 어떻게 돌파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것만 고민을 했지. 아니 서울경찰청장이 국회를 봉쇄하려고 하는 걸 조지호 경찰청장이 막았단 말이에요. 네. 증원병력을 안 보낸 거예요. 원래 5,000명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가포 비상령을 선포했는데 예. 서울청장이 하는 거 보니까 경찰청장이 누구 맘대로 네가 가포 비상령이야 이 자식아. 그래가지고 모여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는 모든 경찰이 100% 대기하는 게 가포 비상령이거든. 예. 그런데 그러니까 벌써 대기를 다 하고 있는 거야 지방청까지 계엄 선포 전부터. 그래가지고 없던 일로 해 이러니까 의료비상령으로 낮췄다고 급히 발표하고 그 순간에 국회가 뚫린 거예요. 그때 잠시 뚫린 거군요. 예.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서부터 이게 계엄이 이제 실패하는 건 첫 번째 변수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 서울청장을 통해 가지고 전국의 경찰청을 모아서 용산이나 여의도를 점령한다. 이게 경호처장 때 군과 경찰을 지휘 감독하게 했던 김용현 구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는 대통령의 뜻을 읽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감히 경찰청장 지가 뭔 손을 쓰겠어? 납작 엎드려 있겠지. 오판을 한 거구나. 변수가 아닌데 이번에 실제로 예. 경찰청장이 개입을 해가지고 예. 그럼 의료비상령이라 그러는데 의료비상령은 50% 대기야. 100%가 아니에요. 100% 아니고. 근데 그렇게 격상된 게 낮아지면서 어떻게 됐냐 하면은 처음에 요구한 병력은 5,000명이었고 실제로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 병력이 지금 예. 부족하다고. 그게 왜 그랬느냐? 약속하기로 한 경찰 병력이 안 온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드문 쓰니까 뭘 봉쇄해. 그다음에 이게 뚫린 거고. 두 번째는 수방사 변수입니다. 수방사. 이거는 이제 여기에 온 계엄군들은 단편 명령을 받고 왔어요. 네. 11시까지 국회를 점령해라.
그 현장 지휘관들한테 내려간 명령이거든요. 예. 부대원들은 몰랐고. 그러니까 모르고 왔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나 예. 이제 현장 지휘를 할 거라고 보고 내려온 명령은 11시까지 국회를 점령하라가 받은 명령의 전부야. 아. 그러면은 11시에 오면 그때 구체적인 임무 하나를 현장에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하. 현장에서 이제 현장 그, 지휘관이. 예, 지휘관이 예. 지휘관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48분 늦게 와서 그게 뭐냐면 수방사에서 비행 허가를 안 해준 거예요. 그 이천에서 헬기가 떠가지고 예. 주로 한강을 따라 항로가 정해져 있거든요. 네. 아무데나 못 다녀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해진 항로로 다니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예. P73 비행 금지 구역을 통과하게 돼 있다고 용산. 네. 그런데 여긴 수방사가 길목을 잡고 모든 비행은 수방사 허가 없이는 통제가 안 돼요. 예. 드론 하나 못 띄워. 야. 이게 우리나라 수방사 허락 없으면요. 그렇죠. 예. 수도방위 사령관이니까. 그런데 수방사의 간부들이 저기 대통령 저 담화 듣고 이거 뭔 일이야 하고 긴급히 저 소집 명령을 받고 그때 막 저 출근하고 있었어. 주요 간부들이. 수방사에서. 예. 그리고 밑에 저 특임 부대만 출동대기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대다수 몰라. 그럼 수방사에도 참모가 작전 참모가 있고, 예. 뭐 또 정보 참모가 있고 있는데 여긴 몰라. 네. 그런 상태에서 비행 허가가 안 떨어지니까 헬기가 못 뜬 거예요. 43분이 지체됐다는 거군요. 8분. 48분. 예. 그러니까 1차로 여기서 뚫리고 그다음에 와 보니까 의원 보좌관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와서 막고 예. 있었죠. 국회 안에. 그렇죠. 막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도 뭐 비쌉니다마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소집이 됐느냐? 예. 사실은 저기 누가 제일 먼저 의원 보좌관들 누가 제일 먼저 국회의사당에 왔겠어요? 누가 제일 먼저 왔을까요? 여- 의원회관에 있던 사람이 온 거 아닐까요? 의원회관에 그때 사람도 별로 없었고 전부 여의도 주변에서 술 처먹던 한잔 하다가 그렇지 그게 제일 가까이 있는 맞아요. 그 시간대가 그래요. 전 또 시켜놨다가 화요일 날. 바로 간 거죠. 그 로텐다운에 으쌰으쌰 못 썼는데 사방에 술 냄새가 진동했다니까. 한 시간이 10시가 넘었으니까. 이제 막 택시 잡으러 이제 술자리 끝내려다가 그게 그냥 방향을 틀었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잘 싸우는 데는 술김에 잘 싸운 술김도. 것도 있는겨. 따지고 보면은 이건 다 역사적 우연인 거야. 기사지만. 네. 그랬는데 먼저 와 있으니까 달려오면 10분이야. 이 인근에 어디서 그렇죠, 그렇죠. 술 먹더라도. 예. 근데 얘들은 48분이 늦게 온 거야. 그러니까 30분 먼저 온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자 이게 김용현은 경호처장 때부터 자기가 간 대로 그대로 실행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소수 병력이 280명이 국회를 점령했다 해도 충분한 게 밖에 봉쇄가 돼 있고 네. 아마 안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기만 하면 돼. 네. 그 중에도 국회의장, 각 당 지도부, 부의장, 법사위원장 이런 부분들만 식별 잘 해서 끌어내면은 뭐가 어렵냐고. 이거는 저기 친이 먹기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고. 예. 이게 권력에 대한 환상을 가진 사람은 다른 공적 기능을 참여를 배제시키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라서 하는 거고 예. 다 승인 받아서 하는 건데 감히 어떤 놈이 근데 감히 어떤 놈이가 아니라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노동당하고 달라요. 다르죠. 여기는 호위 총국이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항상 위험한 게 이런 스타일로 지금까지 일을 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집무실 이전, 그렇죠. 시행령 개정, 입틀막 경호, 입틀막 경호 예. 이런 게 왜 허용이 되냐면 항상 장인은 그런 어떤 위대한 권력에 대한 환타지에서 갇혀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장관만 가기로 하면은 대한민국에 걸림돌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2인자다 이거네요. 명실상부한 본인이 2인자다. 그렇죠. 다 할 수 있다. 오판을 했군요. 그래서 이 권력에 대한 이해가 우리하고 달라요. 예. 이게 저기 준비가 되어 오던 터에 항상 방아쇠에 손가락을 얹고 이 야당과 시민 사회를 향해서 정조준을 하고 있었어요. 네. 예. 표적을 0점을 찾아내고 있었다고. 예.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격발된 거에 불과한 거야. 이번에 예. 격발된 거에 불과한 거고 지금 일시적으로 이제 면직은 됐지만 네. 그 밑에 중요 가담자들이 전부 지휘권을 아직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위험한 이 상황이죠. 손가락이 방아쇠에서 안 빠졌다고. 아하.
이게 안전장치가 풀려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위험한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시 어중간한 상태인데 예. 대통령 탄핵이 이제는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위험하죠. 지금이 최고로 위험한 시기라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 근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 김용현이라는 자가 결국 지금 이 내란죄의 실무 책임자, 그죠? 사실상 준수계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번 국회 나와가지고 맨날 거짓말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 나와서는 뭐 계엄이라 그러면 음모론 취급하면서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한 걸로 이제 판명이 나거든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시스템이 상층부는 이미 정부의 상층부는 북한 김정은 정부처럼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아무런 여과 없이 계엄령이 선포되고 국회의원이 체포되는 예. 그러한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해도 아무 거칠 것 없이 시행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김용현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국회를 우습게 보고 예. 국민을 굉장히 깔봤던 것 같습니다. 내가 권력이 있는데 그랬던 것 같고요. 이 사항을 보면은 사실은 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계엄령에 대해서 이의를 많이 제기했는데 예. 그동안 한 석 달 동안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보수 언론하고. 예. 근데 저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계엄령이 또 일어날 수 있을까? 민주화가 이렇게 된 나라고 의식이 예. 있는데 근데 일어났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은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지금 변형돼 있다.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했던 얘기들, 뭐 반국가 세력들, 종북 세력들, 예.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그런 국가의 적 처단하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반국가란 예, 적폐 세력들 예. 뿌리 뽑겠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런 얘기하지? 예. 좀 이상하다. 대통령이 좀 현실 인식이 이상하다. 이 정도로 생각했지. 예. 진짜로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앙심을 품고 요번에 제가 포고령이 발효됐을 때 이 오마이 TV 예.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포고령을 읽는데 야, 이 사람이 정말 우리를 죽이고 싶어 했구나. 왜 그걸 느꼈냐면은 실제로 그렇게 거기에 보면은 거죠? 뭐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 국회, 지방의회 다 폐쇄하고 전공이 처단한다. 복귀하면 바로 처단이란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내가 기가 야,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정말 그동안 했던 얘기들 공개석상에서 했던 얘기들이 진심이었구나. 예, 그냥 나는 그냥 저 사람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뭐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예. 본인들이 사적으로도 맨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 이렇게 처단한다. 예. 이놈은 저렇게 처단한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경호처장이 이거는 그러면은 계엄령을 선포해야 되고 군 관련 경찰 관련해서 우리가 다 장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인사권도 이 사람이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인사권을 한 다음에 계엄에 대한 상세한 계획 시뮬레이션을 다 세워놓고 예. 활용 점정으로 본인이 국방부 장관으로 간 거다. 이제 실행을 하려면 언제든지 대통령이 명령을 하려면 예. 제가 계엄령을 시행하겠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용산 대통령실도 이전했고 예. 입틀막 경호도 했고 다 했지 않았냐. 군하고 경찰 관련해서 무슨 여태까지 문제가 있었냐. 예. 저는 한동훈하고 다르다. 저는 이게 상당히 통했다. 이렇게 보고요. 항상 그 말씀하셨는데 그 방아쇠에 손이 있었는데 우연히 격발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거 정말 굉장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그 총을 누가 준비했냐? 누가 실탄을 준비했냐? 항상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준비를 하하고 있었다. 예. 저는 그렇게 우리가 겨누고 있는 걸 몰랐다고 뭔가 준비는 한다 그러지만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포고령 말입니다. 포고령이요. 이게 미스테리인데 분명히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관한테 건네준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 내용이 이상한 거야. 내용이 이상. 그래가지고 일단 1호부터가 정치활동 금지를 넣기 때문에 계엄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엄사령관이
이거 법적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벌써 했다. 그래가지고 사인했다는 건데 물론 사인한 책임은 면할 수 없어요. 예. 작성한 책임은 면할 수 있어도. 박완수 대령, 대장. 예. 그러면은 이걸 봐야 되는데 법적 검토를 누가 했을까? 자, 계엄사가 구성이 되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직위가 여기선 법무실장입니다. 법무실장. 그러면은 그걸 아마 법적 검토한 사람이 법무실장으로 들어오려고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합참은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 계엄과가 있고 이런 거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근처에 못 오게 했다고. 왜냐하면 못 믿은 거야. 이게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이야. 예. 거기서 다른 통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긴 배제야. 배제. 그러면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있거든. 근데 보니까 유은혜 법무관리관이 그 8월에 퇴직한 이후에 새로 임명된 이제 3개월째 된 이 사람을 보니까 물론 군 법무관 출신이지만 육사 출신이 아니고 그 저기 변호사 하다가 왔단 말이야. 외부에서 들어왔나 보네요. 예, 외부에서. 홍창식 법무관리관입니다. 이 사람은 자격이 안 돼. 여기도 배제입니다. 배제. 그러면 한 사람이 남아 이걸 이 필터링 할 수 있는 법 사법계통에 누굴까요, 그 사람이? 김동혁 검찰단장입니다. 아, 혹시 그 많이 이름 들어봤던 예, 김동혁 최상병 단장. 사건에서 예. 온갖 폐악질을 다한 예. 그 문제의 인물이죠. 검찰 단장. 육사 출신이에요. 육사 출신. 여기. 여기에 그러면은 아하. 내가 보니까 여태까지 용산하고 소통하면서 네. 상병 문제를 지휘해 왔고 이러면서 박정원 대령을 구속시키려는데 충견 노릇을 했던 김동혁이 의심이 돼. 그러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 포고령 작성에 요쪽 라인을 해서 여기 요 가담한 놈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수사를 보니까 해야 되죠. 거기가 의심은 된다. 의심된다. 의심이 된다. 아니 근데 의원님 저 예. 진짜 좀 궁금한 게 근데 있는데요. 잠시만 우리 슈퍼챗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우리 헨젤과 그레테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해주셨습니다. 한동훈의 입장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더 강경하게 나갈 거 아니냐 이게 우려된다라는 이제 슈퍼챗 주셨는데 요건 저희가 잠시 후에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제가 의원님께 요 이어서 비슷한 질문 하나 또 드려볼게요. 군 정권과 군 영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국방부 장관은 군 정권만 갖고 있는 건데 지금 부대 이동까지 다 지시한 정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포고령 작성 부분에 한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김용현과 계엄사령관 또 어떤 부대, 어떤 누구, 특정 인물 누가 이게 그럼 이너서클에서 가장 먼저 지금 최우선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가야 되는지 좀 부대별로 이걸 좀 설명을 그거를 좀 설명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 개념 규정을 다시 해야 될 것 예. 같은데 국방부 장관은 저 군을 지휘 감독하는 네. 책임자이기 때문에 군령군장을 다 행사합니다. 네. 원래 이건 대통령 권한인데 대통령.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국방장관이 행사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네. 국군 조직법에 나와 있는 거고 네. 합참의장은 군령을 보좌하고 네. 참모총장은 군정을 보좌하는 거예요. 둘이 그럼 나눠져 있는 거죠. 합참 그렇죠. 예, 그래서 참모총장. 국방장관은 다 돼요. 예. 단 그 전제 조건은 계엄사가 구성되기 전까지예요. 전까지. 예, 그런데 계엄사가 구성이 되면은 모든 군령 군정은 대통령과 계엄사령관 라인으로 되고 이 국방장관은 조언자, 국무위원 역할만 하지 명령권이 없습니다. 그럼 박완수 대장한테 넘어가는 거네요. 계엄사령관. 그렇죠. 그러니까 예. 12.12 때 보면은 벙커에서 잡힌 그 누구야? 국방장관 그 개망신 당한. 그 이름 나 지금 있었는데. 아니 정승화는 저 육군 총장이고 참모총장 계엄사령관이고 노재현. 예, 노재현. 노재현 도망갔잖아요, 그때. 도망갔지. 도망가다 지하실에서 잡혔지. 도망가다가, 예. 거기는 왜 잡혀왔냐 하면은 예. 정승화 연행권을 갖다가 대통령 제가 받으려고 계엄군이 찾아낸 거지. 명령권자에서 찾아낸 게 아니에요. 예. 도망가도 명령 지휘 계통은 아하. 대통령과 계엄사령관 라인으로 가는 거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부대를 계엄군을 출동시키고 철수시킨 게 김용현이라 그랬는데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관이 해야 되는 민간인인데. 거예요. 근데 계엄사령관은 뭘 모르고 뛰어만 다녔다고 지금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어제 국회에서 사실은 했거든요. 국회 출동은 예. 자기가 계엄사령관 명을 받기 전부터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몰랐다 그러는 게 난 이해가 가. 어허.
근데 부대 철수시킨 것도 김용현 명령이라 그랬는데 이런 건 이해가 안 가. 그거는 체계가 안 맞잖아요. 철수를 시키고 뭘 하고 하는 거는 자기가 상황 판단해서 그렇죠. 계엄사령관 권능으로 돼야 되는 건데 그 위에 김용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사실상 바지 사령관 아닙니까? 그렇죠. 바지 예. 사령관. 아니 옛날에도 저 예.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그렇게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이 그러니까 이게 벌써 김용현은 자기 쿠데타인 거야. 그렇죠. 자기 쿠데타고 예.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또 한 가지 개념 정리해야 될 거는 비밀 조직이 있었던 거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엄사도 아니고 예. 합참도 아니고 그렇죠. 국방부도 아닌 그렇죠. 별도의 그 저 참모 조직. 충암고 육사라. 그러니까 제2의 충암 하나회네요. 충암 아니 하나회. 그런데 그거는 예. 다 역할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저기 장관이 그 부대를 빼. 또 선관위에 뭐 보내, 어떻게 투입해 말어. 유리창 깨 이거 누가 지시합니까? 유리창 깨. 예. 뭐 이런 것들을 장관이 예.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면 그 참모 조직이 있어가지고 누가 정보를 예. 관리해주고 그렇죠. 용산에 또 저기 지침을 받고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걸 해줘야 되는 비밀 지휘소가 있다고. 네. 있었을 그게 거예요. 누굴까요? 비밀 지휘소가 예, 누가 있어요? 지금 이건 제가 거의 뭐 심증이 굳어졌는데 심증. 예. 방첩사입니다. 방첩사. 방첩사에 비밀 지휘소가 있었던 거야. 상황실이. 그러니까 거기서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장관이 그러니까 조직적 서포트를. 계엄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조직이 아닌 아닌. 방첩의 조직을 비밀스럽게 서포트 받았다. 그러니까 아하. 지금 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앉아 있는데 저거 지금 시한폭탄이야. 저기도 충암 거잖아요. 지금 뭐 증거인멸하고 네. 걔 난리가 났을 거야 지금. 그렇죠. 옛날에 저 보안사령관이죠. 방첩사가. 보안사령관. 그렇죠. 아, 맞아요. 여인영. 전두환이 네. 했던 보안사령관. 여인영 이름을 기억하세요. 여인영. 여인영 그러니까 충암고. 우선은 어제 국방위에서 거의 그 질문이 안 나왔는데 예. 이거는 다른 어허. 별개의 지휘소가 있다. 그거 찾아내라 지금. 방첩사 쳐들어가라. 이런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왔어야 돼. 왜냐하면 이 중요 가담자들 소굴이고 사실 특전사다 수방사는 물리력을 행사하지 정보를 종합하는 정보기관도 아니고 또 작전 계획을 짠 것도 아니야. 그거는 다 방첩사의 그 저기 지휘소에서 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살아 있다고요. 아니 근데 의원님 여기서 말씀대로- 용산하고도 소탕이 되는 네. 게 우리가 방첩사 기능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잘 모르죠. 군 내부에서는 국군 통수기구로 분류돼 있어. 그러니까 장관의 지휘권이 다 다르지 못하는 영역을 따로 남겨놨다고. 예. 대통령 명령을 직접 받는 이런 거를 통수 기능이라 그래요. 통수. 그래서 여기는 통수기관이라 그래서 기무사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지금 그 기능이 살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장관이 보면은 뭔가 계엄 전부터 해가지고 자기 어떤 그 계획과 스케줄대로 딱딱 움직이는데 합참의장, 계엄사령관, 국방차관은 장관이 왜 저러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주요 지휘관들도 모르고. 예. 그럼 어디서 그 했을까? 보좌를 받았겠느냐? 비밀 누가 이걸 다 만들어줬느냐? 예. 방첩사. 아니 그러면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인영이나 이 방첩사 이쪽이 의심이 되면 사실 내란죄로 이 사람들 군 형법이나 해서 체포를 하거나 뭐 수사가 바로 들어가도 지금 너무 늦었다고 느껴지는데 아니 현행범이 72시간째 지휘권 아니, 행사. 근데 그러니까 환장하는 근데 거지 의원님 이게. 말씀하신 대로 검찰 단장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양반도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포고령 이런 거에 지금 가담됐을 걸 우리가 의심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군 검찰도 안 움직이겠네요. 지금 이게 다 한 통속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사실상 뭔가 기능이 안 되겠네요. 그자들은 지금. 예, 이자들. 그 김동혁 같은 경우는 국회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수모를 많이 당했잖아. 박정원 대령 때 그렇죠. 국정조사 때 와가지고 위증으로 지금 고발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예, 그림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지금 저기 그 법무 그때도 박정원 대령 그거 저기 그 경북경찰청에 사건이 접한 거 뺏어온 거 누가 뺏어왔을까? 국방부 검찰단이지. 거기서 기록 박정원 대령 구속에 대한 대책회의도 했지. 그렇죠. 그리고 그 의견 낸 거 검찰단장이지. 예. 그 놈이야, 그 놈. 그러니까 그때 저기 육사 출신 법무관은 전군에 몇 명 없거든. 거의 없어요. 육사 한 기수에서 법무관이 하나 나올까 말까야. 그렇죠. 예. 근데 이자가 육사 58기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장관의 신복으로 돼가지고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이거 저 원팀을 구성해가지고 그때 사건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아하. 그 팀이요, 그 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직시해봐야 되는 게 일단 법무는 그런 어떤 다른 신복이 있었다 김용현한테. 그래서 이건 전부 육사판입니다. 네, 다 육사죠. 전부 육사예요, 네. 전부. 그래가지고 거기가 하나의 어떤 순혈주의로 지금 저 뭉쳐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그 지휘 라인이 지금도 건재하다. 지금 좀 긴박한 상황인데요. 속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속보. 여당이 오전 11시 비상 의총 개최에서 윤석열 탄핵안 논의한다는 속보 들어와 있다는 거 전달드리고요. 또 하나 이건 속보 뭐야? 더 들어와 있는데요. 군 인권센터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2차 계엄 정황 육군부대 일요일까지 소집 대기. 지금 후속 기사가 올라온다고 하거든요. 군 인권센터가 지금 여기서 우리 오마이TV에서 우려하고 있던 이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김조 대변인은 이 시스템이 지금 무너진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김종대 의원님 말씀에 공감 가는 게 그 특공 부대들이 국회에 침탈할 때 처음에 정문 지하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막혔어요. 그러니까 뺑 돌아가. 그것도 의사결정이에요. 예. 뒷문으로. 뺑 돌아갔는데 또 막혔죠. 예. 사람들한테 막혀. 그러니까 또 다시 뺑 돌아서 외진데 그 국민의힘 정책의장 창문을 깨고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기물을 파손하고 공무원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세게 압박을 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군인들이 다른 데도 아니고 국회잖아요. 국회죠. 예. 그리고 체포조 특공대 체포조로 보이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몰려 있다가 당직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 체포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그러면 사실은 뭐 우왕좌왕하고 뭐 뛰지 않고 걸어갔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계속 태업을 하거나 뭔가 좀 미온적인 병사들한테 지시를 한 거예요. 너 여기 뚫고 들어가. 너 저리 뚫고 가라. 예. 그래서 로텐도 홀까지 저 군사들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미온적으로 뭐 어떻게 좀 대충 하다가 국회를 침탈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그렇게 준비된 상황인데 예. 어쨌든 막 국민들이 많이 몰려들고 국회의원들이 막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이 사건이 종결된 거지 예.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김종대 의원님한테 좀 말씀드릴 게 예. 여태까지 저희는 김태호 안보차장이 실세다. 제1안보차장. 김태호만 많이 얘기해서 물론 김용현도 얘기했지만 김용현은 좀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김태호는 천공이었고 김용현이 명태균이었다. 지금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서 왜 김태호는 없어진 겁니까? 김태효도 없어지고 신원식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정진석도 없어졌어요. 예. 근데 요 세 명의 공통점이 뭐냐? NSC 상임위 멤버들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NSC를 통째로 패싱한 거라. 아하. 그러면은 이게 원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엄이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법적 위상을 이해해야 되는데 행안부 장관이 건의한 비상계엄이라면은 미국이 저렇게 방방 트지 않아요.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거예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건의하는 건 왜 헌법에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전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변 이런 거는 치안 국내 사태이기 때문에 그건 행안부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거를 전시 상황 대비로 봤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 전쟁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조치가 계엄 선포입니다. 계엄 선포. 그래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해 놔야 돼요. 예. 그 다음이 대포콘 격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평시가 대포콘 4입니다. 근데 요게 3로 격상된다고? 그러면 3라는 건 전쟁 징후가 있는 단계예요. 전쟁 징후. 예. 전쟁의 위험이 높은 징후. 이랬을 때 전시작전권이 한미 연합사로 지휘권이 이관되는 거예요. 작전 통제권이 예. 한국 합참에서 미군으로 이관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 동원령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담배가 대포콘 2야. 투.
이건 전쟁 임박 단계야. 예. 이러면서 이미 군사 동원이 다 돼 있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시퀀스라고 이해하시고 비상계엄을 봐야 되는 건데 예.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을 했다는 뜻은 저기 대프콘을 선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도 이번에 놀란 게 그거고 더 나가서 북한이나 중국이 보기에 야 대한민국이 이거 전쟁 준비하는 거지? 와. 이거 엄청난 메시지예요. 이제 꼭 군사적인 뭔 예. 변수가 나오는 거지 이거.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외교 안보 라인에서는 이걸 용납할 리가 없어. 이 사람들은 국적이 미국인이고 일본인이요. 저기 우리 국민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이건 미국하고 협의하고 통보해줘야 된다는 거는 이 숙미주의자들 입장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요. 예. 아니 NSC에 회의록도 넘겨준 놈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1급 기밀로 까졌잖아요. 네. 작년에 휴민트로 빼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자들은 시키지 않아도 정보를 갖다 바치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이번 사태하고 결부돼서는 안 되는 거고 또 결부돼 가지고 의사결정 라인을 복잡하게 만들 이유가 없는 거야. 이거는 국방부 장관이 주도하는 쿠데타이기 때문에 결국 저기 외교안보적 관점에서 보면 안 되는데 네. 근데 실제 이 절차는 외교안보 사태에서는 나오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대통령이 NSC를 소집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실제 북한군은 아무 동향 없고 전방 평온하고 근데 NSC를 소집해가지고 없는 안보 위협을 만들어가지고 뭘 개헌까지 연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 지금 상황에서. 완벽한 친위 구테타였네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라는 뜻은 안보 상황이 없는 가운데 안보적 절차를 밟은 거야.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제일 그 쇼킹한 거는 지금까지 동맹국이라고 그랬고 윤석열이 와가지고 맨날 징징 울어서 핵무기 확장 억제 해준다 그랬고 일체형 방위 체제라 그랬고 예. 우리는 법적으로 한미 연합 방위 체제인데. 유일한 동맹국 동맹국.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의 동맹국. 유일한 동맹이 미국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너무 독자적으로 그러는데 분리 나간 거죠. 대프콘 전 단계까지 간 거예요. 대프콘 전 단계까지.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야당에게 한번 좀 혼 좀 내주려고. 러시아가 예, 어제 했다는 거죠. 성명을 냈는데 네. 러시아가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으킨 바로 그 러시아가 러시아. 한국은 예측 불가, 북한이 왜 안보 강화하는지 이해돼. 이렇게 성명냈어요. 네. 그거 봐. 그거 러시아도 엄청난 긴장한 건데. 거죠. 우리가 이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왜 봐봐. 저러냐. 러시아가 놀랬어요. 그건 러시아가 민감한 게 뭐냐면은 네. 우리가 60년대 말부터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잖아요. 음. 그거 다 아시잖아요. 75년까지. 그랬는데 60년대 말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저기 무장공비가 삼척에 들어와서 이승복 사건 아시나? 그렇죠, 이승만. 이승복.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다음에 김신조가 쳐들어온 거 아시나? 그렇죠. 청와대 뒷산까지. 예. 그게 왜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집중됐을까? 그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향토 예비군 제도가 생긴 그렇죠. 거고 그것 때문에 국민 동원 제도가 그것 때문에 생긴 거고 그런데 저기 한국군이 베트남 파병되는 거를 북한군이 발목을 잡으려고 그때 집중적으로 했던 위협을 가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거꾸로 생각을 해봐. 북한군이 러시아로 갔으니 한국이 그걸 못하게 저지하는 방법이 뭐겠어? 과거에 북한이 했던 그 방식이다. 국지전. 그렇지. 그러면 국지전하는데 대포콘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 왜냐? 이 비상계엄은 국회의 전쟁 반대론자들을 예. 깔아뭉개고 윤 대통령은 북쪽을 향해서 총구를 돌릴 거다. 그래야 북한군이 북한에서 발목이 그렇죠. 묶여서 추가 파병이 안 되니까. 그렇죠. 무기도 못 가져가고. 무기도 예. 못 가져가고. 이거야말로 과거에 북한이 우리를 와서 했던 거 방식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강대국의 지정학이라는 건 주로 이런 요인을 계산하게 돼 있다고. 아하. 국내 정치보다는. 그러면 이 신호는 뭐를 발신하는 거냐 이거지.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북한군 발목 잡기 위한 저 비상 조치다. 아하.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도 갈만했었어. 그렇죠. 실제로 요즘 예. 윤 대통령이 한 말을 봐봐. 이거 저기 뭐야 안보 비상사태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갖다 붙이는 이런 추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 이게. 저는 지금 너무 위험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국회 상황을 좀 바로바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긴박해서 제가 속보를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친한계 육선의 조경태 의원이요. 여당 중에서 최초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 공개 입장을 냈고요. 방금 또 들어온 입장인데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죠.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하고 거국 내각 구성해서 책임 총리에게 내각을 맡기고 임기 단축 개헌 선언하기 바랍니다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일단 아까 우리 그 헨젤과 그레떼님께서 물어봐 주신 한동훈 대표가 탄핵으로 지금 입장을 급선회를 했는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후에 미칠 좀 어떤 영향들 여기에 대해서 원이 좀 어떻게 이걸 좀 보십니까? 아 그런데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데 예. 그 제가 이제 그 요즘은 취재가 잘 돼요. 네. 군이나 그 용산 쪽에서 예. 이 저 끈앞을들이 아유, 많이 내부인들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나 한 2년째 닫고 살았거든. 정보가 막 나온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화도 잘 받고 어허. 얘기를 정말 잘해줘. 잘 근데 됐네. 이건 정말 핵심 내부인 쪽에서 나온 정보인데 그 대통령이 3일날 그 저기 계엄에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한동훈 대표 친한계가 김건희 여사 탄핵에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다. 아. 요 첩보가 올라갔다는 거 하고 네. 두 번째는 명태균 쪽에 그 저기 황금폰이 황금폰. 까질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거보다 더 감당 못할 사태는 명태균의 데스크탑 그 컴퓨터가 창원지검에서 포렌식에 성공했다. 네. 그 3년치 기록이 나왔는데 근데 창원지검에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이래가지고 대검으로 보고를 했다. 그게 이제 창원 쪽에서 확인이 된 거고 지방지 기자들이 네. 그리고 대검 쪽에서도 똑같은 반응이 나왔다. 예. 이게 들어갔다. 아하. 그러면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지만은 윤 대통령은 그 심각성을 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틀어막아야 되는 게 이게 급해졌다. 이렇게 저기 배경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6개월 정도 계엄을 유지하려고 그랬다. 6개월이면 된다 그랬다. 6개월이면 이재명 대표 사법 처리가 끝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 계엄의 원본이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보는. 그런데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이걸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기 4일날 밤에 그 대통령을 한동훈이 만난다고. 예, 같이 만났죠.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한동훈이 왜 저를 체포하려고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네가 포고령 위반하니까. 포고령 위반하니까. 아하. 그러면은 너도 체포되는 거야. 이렇게 답변을 한 거야. 깜짝 놀랐겠네 한동훈 대표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순간 무슨 생각했겠어? 이거 정상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닌 아 거죠. 진짜 아닙니다. 아 그리고 아닙니다. 한동훈은 결정적으로 국회의원도 아니야. 아니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돌아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을 설쳐. 그리고 자기가 없는 의총에서 탄핵 반대가 박수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대표가 모르는 당론이 어딨냐 이렇게 써버린 거야 그때. 이때가 이제 저 결심하는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 내일 표결을 앞두고 이렇게 밤잠 못 자고 고민을 했겠지. 그리고 이번 계엄의 해제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한동훈 대표 역할을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크게 했죠. 이거는 19명의 그럼요. 여당. 이거는 평가를 해줘야 돼요. 아니 또 한동훈이 메시지를 빨리 냈어요. 요번에 거의 뭐 이재명 대표하고 예, 동시에 예. 즉시 이거는 위법적인 그러한 계엄령이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잘 냈어요.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6개월 후의 얘기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 이재명 대표의 구상을 뒷받침해 주는 건 한동훈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 대상 1호야. 1호. 그런데 한동훈은 이번에 정치적으로 또는 실존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너무 노골적인 협박을 받은 거야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런 계엄 사태의 원인 제공자가 본인이라는 것까지도 깨달은 거라고. 확인을 하고. 네.
아 내가 취재가 되는데 본인은 안 되겠어요. 그 본인뿐 아니라 그 친한 게 그러니까. 한 20명 남직은 예. 2차 계엄이 선포되면 바로 처단의 대상입니다. 제일 먼저야. 제일 먼저 거기가 처단될 배신자란 거예요. 말이야. 예. 배신자. 내부의 적. 아니 그럼 이렇게 의원님 되는 지금 거지.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데요. 즉 공개적으로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탄핵 찬성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정상이 아니라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추가적인 어떤 계엄 이거 정말 현실화될 가능성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내다보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예. 계엄이 해제된 후에 담화를 했는데 전혀 생각이 안 바뀌었거든요. 안 바뀌었죠. 사과도 안 예,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오늘 밤 11시에 담화한다고 4일 날 원래 그랬고. 그랬죠. 근데 아무 일 없이 넘어갔고 그다음에 5일 날 오전에 담화한다고 또 됐는데 또 안 해. 기자들은 대기하는데 또 안 했고. 어젯밤에 어. 대통령 안가에서 어. 법무부 장관하고 어. 그다음에 우리 행안부 장관이 차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JTBC 단독 관용차. 네, 네. 안가에서 대통령을 만난 게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사태 수습에는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죠. 야 다른 방법 없어? 이게 대통령의 그 사흘간의 침묵이 이 부분이 너무나 위협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이 바로 사과하고 그러면서 국가 정상화를 위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예. 뭐 개헌이든 뭐든 모든 걸 열어놓겠다. 그래야지 사실 그래야지 정상이죠. 이렇게만 했어도 저렇게 돌아서지 않아.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일단 사태 수습에 아니, 당첩사령관 예, 아니 근데 잠시만요. 지금 뭐 댓글에도 저희한테 속보 체크하라는 지금 계속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보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군인권센터에서 2차 계엄이 아주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육군과 관련돼서 1월까지 대기를 시켜놨다. 지금 요게 아까 그 속보 내용인데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고요. 후속적인 기사가 들어오면 계속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군부대 1월까지 소집 대기라는 2차 계엄 정황을 군인권센터가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데 우리 김지호 1월까지 대변인도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니 지금이 1차 계엄 때보다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내란 군사 반란의 수괴 동조자 가담자들이 지금 이제 노골적으로 그 사법 처리를 받을 그럴 위기잖아요. 토요일 날 탄핵이 가결되면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특히 지금 뭐 김용현 장관이 물러났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새로운 국방장관 그 사우디 대사 출신이죠. 김용현 장관의 아바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소아들 예.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아직 건재해요. 언제든 2차, 3차 친위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 의원님 자 장관 말씀하시죠. 임용까지는 시간이 있는데 이 최병혁 그 저기 장관 내정자, 내정자. 예. 굉장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여기도 위험한 인물이에요? 예. 여기가 오면은 정말 절망적이에요. 아하. 예, 그 무슨 뜻이냐면은 정치 성향이 너무 강해. 이 사람이 문재인 때 대장 진급한 사람인데 네. 권력 교체기에 재빨리 갈아탔어요. 그런데 이게 그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한 7인회가 있었어. 김용현이 멤버로 들어가 있는. 근데 그 이름을 다 알아요. 그 중에 한 명이야. 예. 그러면서 서울 안보 포럼 이사장도 맡았거든요. 어허. 그리고 이 7인회 멤버들이 이제 주로 진출을 한다고. 여기가 김용현의 또 다른 사조직이고, 그 다음에 이 대수장이라는 그 저 장군 모임 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군단 모임. 거기 멤버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이게 어떤 군의 정치적 중립을 도모하면서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되는데 하하. 이자는 지금 저기 윤석열 구원투수예요. 구원투수. 예. 그래서 이 지금부터 뭐 내정자 신분으로 활동을 예. 할 건데 예. 이거 지금 저기 쓰레기차 치우니까 똥차가 또 와. 아, 똥차.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절대로 장관 내정돼서는 안 절대 안 되는 된다. 인물이다. 내가 이거 민주당이 이분에 대해 잘 모르더라고. 아하. 그리고 최근에 왜 감사원에 GP 감사하고 있잖아. 예. 남북 합의서에 따른 GP 철거. 그건 밀고자요. 밀고자예요. 이 사람이 오늘날 이 소동을 만든
그 대한민국 수호 장군단 그 저기 대수장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지금 멋진 인물이네요. 검찰 수사까지 간 건데 예. 도저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인물이 지금 장관으로 그 내정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건 보면은 이게 김용현은 잠시 잠적해 있고 예. 그 역할을 네가 대신해야. 똥차가 와서 그렇지. 역할을 대신해라. 지금 속보가 또 들어왔는데 오늘은 좀 속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좀 맥이 끊어지는 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연합뉴스 TV에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민주당은 내일 윤석열 탄핵안 표결 시간을 7시에서 5시로 좀 앞당길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속보가 급해진 나왔고요. 거예요. 긴박해진 예, 박성준 원내 수석의 입장이었고 또 하나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재명 대표 여야 대표 회동 제안을 했습니다. 한동훈 만나서 논의하자라는 입장 냈고요. 조국 대표 오늘 탄핵안 표결하자라는 입장까지 현재 진전이 됐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드립니다. 아니 오늘이 너무 긴박한데 막 지금 뭐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여당이 입장을 전향적으로 내서 많은 분들이 박수치고 아우 막 너무 잘 됐다 이제 내일 탄핵이 잘 되겠구나 이게 희망적으로 좀 생각을 했을 텐데 또 내면을 보면 이면을 보면 또 위험해 보이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 감지가 된단 말입니다. 살얼음 판을 걷느냐. 그렇죠. 아 이거 오늘 좀 어떻게 저희가 살얼음 판을 이 걷느냐. 상황을 좀 바라보는 게 좋을지 의원님께서 좀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 오늘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네, 됩니까? 어제 국방위가 조금 약했어요. 어제 국방위가. 예, 예. 그 김선호 차관을 그렇게 쉽게 돌려보내서는 안 됐습니다. 아하. 지금 김선호 차관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좋다 다 양보하겠다. 방첩사라도 손봐라. 그렇죠. 안 되면은 지금 국방위원들이 오늘 아침쯤에는 방첩사로 쳐들어갔었어야 돼. 쳐들어갔어요. 여인형. 예. 근데 요 시기가 이제 탄핵이 너무 강렬한 예. 이벤트가 의제가 되다 보니 지금 그쪽으로 안 쏠릴 수가 없고 아하. 이렇게 됐는데 실제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저기 말하자면 도로에 싱크홀이 있는데 차가 계속 다니고 있는 거야. 빨리 그렇죠. 조치를 해야죠. 그러면 막고. 거기에 안전 조치를 그렇죠. 해야 된단 말이요. 네, 못 들어가게 해야죠. 더 이상 안 빠지게. 예. 그것이 일단 생략됐다는 게 굉장히 찜찜해. 이게 조금 기분이 깨름칙하다. 저도 찜찜합니다. 찜찜해요. 아, 이게 지금 내란 중이에요. 속보 또 들어왔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오전 11시 30분 긴급 의원총회를 열도록 지금 속보가 나왔고요. 그럼- 민주당 2차 계엄 관련 제보가 많다. 의원 전원 비상대기라는 속보가 방금 나왔습니다. 11시 반에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해서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일부는 저쪽 여인형 쪽을 좀 어떻게 좀 감시를 좀 하든지 아니면 국회를 또 일부 다수들은 지키면서 좀 2차 계엄에 대비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대처는 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기 네, 좀 중요한 자, 부분. 하나씩 정리합시다. 우선 네. 이게 지금 탄핵에다 쏠려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냉철하게 사태를 보면은 저는 대한민국의 유혈 사태와 예. 헌정 중단이라는 재앙을 막아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어떻게든 이 사태는 평화적으로 마무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건 계엄 당시 방송 때도 여러 번 강조했는데 여러분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어떻게 이걸 평화적으로 회복하느냐가 평화적으로 회복하는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질서 있고 체계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얘기를 여러 차례 강조했어요. 불상사는 작은 거라도 나도 지금 너무나 커질 수 있으니까 인내하고 참아야 될 땐 참아야 된다는 거. 평화적으로 이게 사태 수습이 돼야 된다는 거. 이걸 일단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시민 지도부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어떻게 저 안내하고 통제할 거냐. 예.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정당은 원내 일에 다 있지만 시민사회는 그런 대책회의가 열려야 돼 가지고 불상사는 막자. 그 다음에 여야 당대표 회담은 이제 곧 있겠지만은 네. 이게 가장 뼈 아팠던 건 뭐냐면은 어제 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제 한동훈 뭐 나경원 뭐 한덕수 총리가 있었잖아요. 한 사람은 대통령한테 삿대질하면서 들어 누워 버렸어야 되는 거야. 네. 지금 이 저기 뭐야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 대통령 여기서 다 깔아. 여기서 해서 근데 이 국가의 재앙과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여당의 역할이 가서 뭘 만나긴 했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빈손이죠. 가서 듣고 온 거야. 음. 이게 불안을 키우는데
굉장히 저는 또 어. 기여를 했다고 봐요. 거 가서 대통령 탈당하라고 얘기한 사람도 없고 탈당보다도 더 급한 거 예. 주요 지기자들 지금 처리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도 못 믿는다 이제. 그리고 이거 약속할 때까지 나 여기서 못 나가겠다고 못 나간다. 들어 누워 버렸어야지. 아. 그러니까 이게 없이 고분고분하게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윤 대통령의 지금 성정에 그렇죠. 예. 내가 보니까 끝까지 내가 밀어붙이겠다는데 제지를 못한 여당 역할이 너무 뼈 아픈 거야. 뭐 여당 너무 뼈 아픈 거야 여당 이게. 지도부가 김건희 여사라도 좀 만나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김건희라도 좀 만나야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게 어. 너무 위기 상황에서 그 오늘이라도 만약에 아니 그래서 그 예.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사실은 이 국회 일정은 일정대로 가더라도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협상 라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5.18 때도 시민지도부하고 계엄군 간의 그 협상이 실패해서 그렇지 그 광주에 원로들이 나서서 시국 수습을 논의하고 하면서 저쪽에도 예. 너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중재하고 저기 출구를 제시하는 기압을 빼는 그렇죠. 예. 예. 이러는데 지금 이 사태 수습 단위가 없다는 거야. 지금 이 국가적으로 우리가 예.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는 사태를 진정시키고 수습하는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로지 대통령의 이성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아, 굉장히 또 이렇게 위험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국가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 예. 다행히 지금 그런 역할을 일본 미국이 해주고 있어. 예, 미국에서 어. 강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렇지. 그것도 우리한테는 큰 힘이에요. 네. 예. 그런데 지금은 이런 극단적 사태를 막기 위한 어떤 정상화, 이건 국가 정상화 뭐 위원회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불안을 잠재워야 된다고. 틀림없이 이제 또 주식 폭락 사태 들릴 거고 외국인 엑시트 하는 거 이런 소식 들린다니까 이제. 불안해지고 아니, 민생이가 의원님, 이건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이 군에 아까 방첩사 이야기하셨는데 이 장성급 장교에 대해 가지고는 공수처도 수사권이 있고 검찰이나 경찰도 다 수사권이 있잖아요. 물론 군이니까 좀 특수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이거 민간 쪽에서라도 어떻게 좀 장성급에 대한 뭐 강제 수사라든지 뭔가 좀 신속하게 좀 들어갈 수 민간은 있는 그걸 할 수 없어요. 공수처에서도 그게 불가능한가요? 아니 공수처는 네. 할 수 있는데 그 역량 네. 갖고는 안 돼요. 현재 역량은 안 되고요. 안 돼 그거는. 근데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손 놓고 있기가 너무 좀 불안해서 지금 대검의 의원들이 또 가서 방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네. 시기에. 그리고 이미 입건이 됐기 때문에 예. 검찰의 마지막 힘을 보여달라. 예, 이거 가담자도 이거 놔두면 이렇게 안 된다는 해가지고 거죠? 지금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 예.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예. 내란의 주범들을 처리하고 국가의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면서 그저 우리도 탄핵만 외치다 보면은 그게 또 다른 어떤 그 빈틈을 파고 들어와 가지고 예. 우리 생명을 위협할 수가 있어요. 시민의 자유가 그 박탈될 수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그 구성하고 국가를 경영하는 굉장히 품격 높고 성숙한 예. 일단 역량이 요구되는 시기라는 거 이걸 제가 간곡히 호소를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의원들이 다 뭐 전략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탄핵하고 하는 건 지도부가 하면 되는 거고 네네. 대다수의 의원들은 이제 국가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해당 분야 행안위는 경찰, 법사위는 검찰, 공수처까지. 국방위는 뭐 지금 국방부 예. 이렇게 하면서 상임위원장들이나 간사단이 이런 거를 만나 가지고 토의하고 그다음에 시민들도 지도부를 구성해서 질서 있게 해달라. 시민사회와도 연결하고. 그렇지 이런 것들을 이제 호소하고 그런데 이 분노의 감정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지혜의 검을 녹슬게 만드는 건 분노다. 예. 분노와 지혜는 전혀 다르다. 그렇죠. 그건 냉철해야 되는 거거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국가의 정책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한쪽에서는 지금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지금 너무 좀 긴박한 상황이어가지고 오늘도 너무 이렇게 좀 속보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잠시 후에 11시 반에 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기댈 곳은 국회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지금 방송 중에 온 게 20통이 넘어. 그러니까 지금 전화가 너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예, 저도 지금 오늘 그러니까. 속보를 확인하느라고 네. 굉장히 좀 방송 분위기는 어수선할 수 2차 계엄 있겠습니다만은 위험 때문에 지금 또 다들 놀라신 거 다들 놀라셨죠. 근데 뭐 하나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그래도 이런 게 지금 속보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쉽게 또 움직이기가 그렇죠. 또 아니 어려울 수도 있고. 이 집단지성이 작동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야. 그렇죠. 다 제보가 들어오고 맞습니다. 지금 다 네, 하니까 다 이제 그러니까 정보가 새니까요. 지금은 네. 뭘 어떤 것보다도 이 사태 이 순간부터면 우리 국가의 주인은 우리 주권자들이다.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를 설계하고 네. 책임진다. 이렇게 예. 해가지고 아주 성숙된 시민들이 나서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주말을 계기로 해서 이제 진짜 한 단계 성숙하고 도약하는 나라를 만들자. 근데 지혜의 검을 이렇게. 녹슬게 만드는 분노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그렇죠. 냉정하게 지금은 성숙한 설계해야 지혜로. 될 때는 설계. 예. 그리고 저기 진정시켜야 돼. 진정도 제들을 시키고. 이런 협상, 예. 외교와 이 외교력과 저기 힘은 예.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양손으로 같이 같이 가요. 그래서 가야죠. 예. 평화적으로 이 사태를 책임지고 마무리할 수 있는 평화적으로 여기까지 해결해야죠. 예. 여기까지 가야 되는 그리고 거예요. 각 의원들은 상임위별로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지금 할 일을 정보기관을 압박해 예, 들어가는 지금 할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 예, 거죠. 정보도 취합하고 그리고 우린 가능성을 봤어요. 예. 그 엄혹한 계엄 상황에서도 사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려는 공직자들을 봤다고. 맞습니다. 예. 그분들을 믿고 대화를 해라. 국민을 믿고 이렇게, 공직자들 그렇죠. 예. 예. 아 오늘 너무 긴박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의원님께서 많은 지혜로 함께 주셔서 또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아, 저는 궁금증이 많이 예 풀렸습니다. 위기감도 네, 느끼지만 또 한켠에는 아 우리 김종대 의원님 계시니까 좀 안심도 된다. 근데 안심도 됩니다. 의원님 말씀을 빨리 우리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방송 빨리 들으시고 좀 요게 지혜가 잘 전달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김종대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우리 여론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